그러면 선행은 좀 하는 편이었어? 나 같은 사람 필요하지. 안면 튼 친구라면은 상대적으로 처음 얘기할 때도 좀 편하잖아. 그래서 소개팅이 좀 불편한 이유기도 하고. 요즘 관심 있나 봐? 소개팅에? 소개팅은 그 20대 초반에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 볼 건데 왜 벌써 수학. 웃어? 나를 웃게 하는 그대야, 수학은. 좋은 동반자, 좋은 의미로. 인생의 동반자. 수학 잘 했어? 솔직히 말하면 수학은 진짜 평범했어. 초등학교 때도 보면 나보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좀 흔했어. 벌써 막 고등학교 수학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. 그런 친구들이 막 나한테 놀리고 그랬었거든. 근데 뭐 거기에 크게 상처는 안 받았던 게 내 기억에 뭐 그냥 나는 수학은 좀 못해. 자연스럽게 약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냥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하는 수준. 그러면 선행은 좀 하는 편이었어? 나 같은 사람 필요하지. 왜냐면은 처음 어떤 수학의 원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아주 특출나진 않기 때문에 좀 미리 해서 그게 꼭 진도를 더 나가서 더 빨리 나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년에 막상 갔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한 5, 6학년인데 중1 걸 미리 해놓으면 중1에 올라갔을 때 그 내용이 좀 덜 낯선 거지. 어디서 봤던 애네? 이미 좀 친하지 않아? 약간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는 거지.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, 오빠 공부법에 있어서. 결국에는 뭐지? 이렇게만 안 되게끔 이미 한번 알았던 애네 안면 튼 친구라면은 상대적으로 처음 얘기할 때도 좀 편하잖아. 그래서 소개팅이 좀 불편한 이유기도 하고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. 요즘 관심 있나 봐? 소개팅에? 소개팅은 그 20대 초반에 많이 했습니다. 그러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편이었어?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몬이라는 구몬. 워낙 연산을 많이 틀렸어. 보통 좀 잘하는 친구들은 틀려도 적게 틀려서 그냥 한 부수비쯤 내리잖아, 시험지에. 나는 한 장마철? 한국 지역에 내리는 장마철 정도로 이렇게 비가 내리곤 했었어. 많이 틀려가지고 계속 전 단계로 가고 다시 시작하고 전 단계로 가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그 연산을 정말 지겹도록 반복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좀 한마디로 수학 과목에 있어서 특출나게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버티게 해줬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문제집도 많이 풀었어? 근데 나는 좀 집중하는 걸 좋아해서 한 권을 3번 풀었어. 보통 이제 그 마지막 단계 같으면 그 C 스텝이라고 맨 마지막에 고난도 영역 센 프로구나. 있잖아.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스텝 C 보면은 그 파란색 아이들이 있잖아.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인데 이제 시험 전에는 그래도 약간 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솔직히 한 2-3개 정도 내지는 한 손가락에 안에 들어갈 정도의 풀이법은 외웠던 것 같아. 그 논리적 전개 순서를. 아니면 이제 수학 교과서에 나온 문제들 보면은 그것도 좀 이제 어려운 거 있으면은 외워서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시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문제를 변형을 하시거든. 그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좀 방법을 외우는 거지. 근데 그러면 좀 추천해줄 만한 문제집이나 인강 같은 것도 있을까? 아까 뭐 문제집은 센. 인강 안 들었다 했지? 인강은 안 들었는데 고3 때는 잠깐 들었어. 확실히 사교육을 많이 안 하고 진짜 자습을 많이 했구나. 그치, 사교육의 힘을 좀 많이 안 받긴 했었지. 그리고 또 이제 암기와 관련해서 좀 그런 비법이 있다고 들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역사 과목 같은 거 외워야 될 게 많잖아. 많지. 거기서 좀 활용한 특별한 암기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? 아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어? 그치, 아까랑 원리는 비슷한데 암기할 걸 줄여야 돼. 일단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이 역사라는 거는 크게 보면 나는 흐름이라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거야. 개별적인 사건이 그냥 아무런 연관 없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약간 수학으로 말하면 집합이 아니라 그게 다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스토리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흐름을 짚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. 가장 먼저 좀 접근해야 되는 건 중앙 정치사, 권력의 어떤 가운데 있었던 그 왕실이라든지 귀족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잖아. 그럼 그 사건들의 흐름을 크게 파악하는 거야, 먼저. 뭐 왕이 뭔 일 했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. 뭐 전쟁이 있었다라든지. 맞아. 그런 중앙 정치사를 먼저 봐. 그래서 중앙 정치사의 흐름이 파악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나 문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야. 근데 보통 교과서가 이 순서로 되어 있거든. 근데 보면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것 따로 이것 따로야.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안 돼. 그러면은 어떻게 난 접근했냐면 그 중앙 정치사가 있었던 시기에 여긴 어떤 문화가 이 시기에 해당하며 또 어떤 경제 상황이 이 시기에 해당하며 다 관련이 있으니까. 이런 것들을 이제 묶는 거지. 그래서 하나의 큰 어떤 스토리로 엮어버리는 거야, 그거를.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뭐 정책의 이름, 뭐 시행됐던 연도, 아주 그 세밀한 순서,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지. 그것들을 약간 이제 내가 내 입으로 풀어내듯이 해서 난 솔직히 역사 공부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내가
약간 강의해줬어. 얘네들도 지금 당장 시험이 코앞이니까 쪽집기가 필요하고 나도 그냥 가르치면서 더 확실하게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거를 구분하고 역사 공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대가 필수였거든. 한국사가. 지금 모두가 필수지만.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었어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서도 점수가 이제 잘 나왔었지. 보통은 한국사는 N수생이 유리한 과목이긴 한데 누적적이니까 상대적으로 현역임에도 점수를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것 때문에. 지금 약간 자기 자랑 같긴 하지만 자랑해도 되는데 여긴. 아 그런 곳이야? 자랑하러 나온 거야. 오빠가 과외도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. 그래서 과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근데 그럼 과외하면서 좀 본 것들 중에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친다 싶은 거 있어? 단기간에 오르려고 하는 거. 급상승 항상 보면은 그런 문구들이 많잖아. 맞아. 막 헬스장 가면은 막 3주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끝내잖아. 근데 나는 그게 물론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.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게 나는 보편적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. 물론 고3들이야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만 중학생이나 고1 정도라면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. 그러면 과외하면서 본 학생들 중에 좀 성적이 오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어? 육감적인 부분인데 그 수업 때 분위기가 밝았어.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 있잖아. 그런 게 좀 잘 됐었지.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많았구나. 그치. 수업하면서. 그러니까 대화의 온도가 있듯이 나는 그 수업에도 결국 수업은 대화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도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. 물론 그게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터질 정도로 해서 막 떠들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그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.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모르는 거 있어? 라고 물어보기 전에 아 근데 이건 그럼 구체적으로 뭐예요? 라고 물어본다거나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많잖아. 그럼 배경 지식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럼 내가 약간 특히 논리학 어려워하는데 논리학에 얘기하는 뭐 가능세계라는 이런 개념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더라고. 자연스럽게 온도가 높아지니까. 어쨌든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거나 수업 분위기가 좋은 거나 다 학생의 그런 어떤 공부하려는 의지, 열정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. 그치, 그러니까 의지라는 말을 내가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아 진짜? 호기심. 호기심.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궁금증을 뭔가 가지고 있는 아이와 그냥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 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. 막 의지라는 거랑 100% 같진 않지. 그럼 과외하면서 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?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지. 자기를 먼저 알아야 돼. 자기를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정말 그 클리셰적인 말이 있잖아. 괜히 오랫동안 천년을 내려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100% 막 자기에 대해서 분석 끝내고 공부하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하면서 계속 아, 이 부분이 나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. 이렇게 했더니 이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.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나는 솔직히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. 사람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. 맞아.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약점이 거지.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든 해낸다는 태도가 아니라 내게 맞는 무엇을 해내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이 자리에 앉으면 꼭 받아야 하는 질문이 있거든? 아 약간 국룰 질문 같은 건가? 공부란 뭐라고 생각해? 원리를 깨닫는 과정이지. 단순히 시험 공부라 생각하면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분야를 가든 나는 그 안에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. 스피치면 스피치의 원리가 있을 거고 헬스라고 치면 또 헬스면 헬스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딱 체득이 돼야 돼.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딱 입력되는 것처럼 아 하고서 어느 순간 이런 거였구나라는 그 내면의 어떤 그 깨달음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거기에 흐르는 약간 공통적인 원리를 깨닫는 과정. 이게 난 공부라고 생각해. 진짜 하동현 원론으로 하나 책 내야겠다. 곧 나옵니다, 책이. 곧 나올 일이죠. 근데 그러면 공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해?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. 물론 아는 것이 병이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은 하거든. 내가 새로운 분야를 도전을 해. 근데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고 한마디로 그 게임의 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솔직히 가면 나는 호구된다 생각하거든. 가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도태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나는 그 원리를 어느 정도 마치 여행 가기 전에 대충의 지도를 보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느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되든 딱 들었을 때 이 말이 합리적이다. 이 말은 좀 뭔가가 약간 이제 거짓말의 냄새가 난다 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그 판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지. 그치. 그럼 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우리 학생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줘. 스트레스에 대한
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스트레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. 불안감인지, 경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열등감, 아니면 단순히 이 공부가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감인지.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뭉치지 말고 나는 따로 떼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단 말이 있잖아. 난 반대로 생각해. 뭉뚱그리면 죽고 흐트러트려야 사는 거야. 감정의 어떤 종류?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아야 내가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것 같아. 축구를 하면서 뭐 그런 불안감을 좀 떨칠 수가 있을 것이고, 경쟁심이다 라고 하면 이런 지나친 경쟁심은 나를 오히려 갉아먹는 게 아닌가? 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서 약간 공부 외적인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, 그 원인을 알고 그 종류가 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야. 그럼 요즘 오빠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뭐야?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과 또 대중들과 내 생각과 내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사는 게 꿈이야. 어떤 명사라기보다는 하우가 꿈인 거지. 더 나아가면 항상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꿈이야. 어떤 꿈을 딱 달성을 했어. 근데 그걸 달성한다고 사람이 꼭 행복해지냐?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오히려 뭔가 사람이라는 게 앞에 뭔가가 있을 때, 뭔가 내가 지금 꿈을 꾸면서 그게 어떤 명사가 됐든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그 이상의 숭고한 가치가 됐든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가슴이 설레는 것, 여기서 난 사람이 상당 부분의 그 삶을 살아갈 자양분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. 사실 원래는 변호사였어, 어렸을 때는. 중학교 때는 보통 흔히들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보면 그 의사, 맞아. 판사, 변호사, 이제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사회도 좋아하시고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내 친구도 좋아하는, 1등이면은 다 꿈꾸는 거잖아. 그치, 내 친구도 좋아하는,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게 꿈이었는데 20살 넘어가면서 대학에 딱 왔더니 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꿈을 어떤 그런 직업적인 거나 명사로 규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. 그거보다는 하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도 내 큰 길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. 공부를 하는 방법, 그러니까 하우만 찾지 마시고 공부를 왜 하는지 그 why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사실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, 현실적으로. 근데 1등급을 맞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그런 why를 찾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어릴수록 그런 why를 찾을 여유가 많으니까 당장의 성적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why에 대한 탐구 내지는 그 why에 대한 생각을 꼭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